이제 지금 파일은 이제 기압, 압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압력 중에서도 공기의 압력인 기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기압에 대해서는 설명은 16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먼저 바람이 부는 이유가 기압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람이 기압 차이 때문에 분다면 어떤 식으로 불까요? 먼저 대부분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러니까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기압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압의 정의에 대한 설명은 167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기압이라는 것은 공기 압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압. 그러면 우리들 주변에 공기가 과연 진짜로 압력이 있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압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실험한 사람이 토리첼리라는 이탈리아의 과학자인데, 토리첼리의 실험을 이해하면 1기압에 대한 수치적인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리첼리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먼저 수은을 가득 채웠어요. 수은을 가득 채웠고요. 수은은 액체 상태, 일반적인 온도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수은을 가득 채웠고 여기에 아주 긴 시험관을 준비했는데 이 길이가 1m가 넘는 긴 시험관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도 전체 수은이 들어가겠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얘를 여기는 놓고 그대로 얘를 이렇게 들어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중요한 점은 여기도 수온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될 거라고요. 수온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될 거고 이렇게 들어올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도 지금 수온이 차 있고요. 수온이 내려와야 되겠죠. 수온이 왜 내려오냐? 중력이 지구가 잡아당기는데 여기도 잡아당기고 여기도 잡아당길 건데 여기는 상자 안에 그릇 안에 담겨 있지만 여기는 내려와서 수면의 높이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면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내려오려면 이게 내려오면 수면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멈췄어요. 여기서 이렇게 딱 멈췄어요. 이 높이가 76cm가 돼서 멈췄고 여기는 아무것도 수온이 가득 차 있다가 그냥 빈 공간이 생긴 거니까 완벽한 진공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실험 결과를 얻었어요. 토리첼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결과를 얻는 거냐? 1m짜리 수온이 있었는데 수온이 이만큼 내려왔다는 거는 얘가 1m까지 가득 찰 때는 무거워서 이거 눌렀다는 거예요. 얘가 내려오니까 이게 올라갔겠죠. 수면이 조금이라도. 문제는 멈췄어요. 멈췄다는 소리는 이게 내려오면 이렇게 상승해야 되는데, 수면이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하지 않았다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공기가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기의 압력이 수온이 누르는 압력과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압력을 우리는 1기압을 약속할 수가 있는데 76cm의 수온이 누르는 압력과 같다라고 약속할 수가 있고 이래서 토리첼리는 1기압을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166페이지에 보면 이게 76cm의 1기압이라는 숫자 말고 1014 HPA 파스칼은 압력의 공식적인 단위인데 H는 10의 6승 헥토를 말해요. 그래서 얘를 1013 헥토파스칼이라는 1기압의 숫자로 환산해서 일반적으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013 헥토파스칼 이 1기압은 1기도에서 주로 쓰는 숫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압을 이렇게 1기압을 정의했으면 공기는 과연 어떻게 있을까? 우리가 대륙권
대기권 전체를 공부했을 때 어떤 사실을 배웠냐면 공기가 대립권부터 성층권, 중간권 이렇게 쭉 있다는 걸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높이에 따라서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기압은 높이에 따라서 0 높이, 0 높이가 없을 때는 기압의 숫자가 1013 HPA 헥토파스칼 1기압일 거예요. 근데 높이가 올라가면 기압이 줄어들어요. 기압이 줄어. 왜냐? 지구가 이렇게 있고 공기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여기는 이만큼 누르고 있지만 여기는 요만큼 누르고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면 압력이 줄어듭니다. 그 수치가 167페이지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대강 5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게 8km 정도예요. 그래서 반 정도인 500은 8km 정도에서 약 8km 정도에서 5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치가 이렇게 쭉 줄어드는 이런 그래프로 기압이 표현이 돼요. 즉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가 되겠죠. 아주 높은 곳에서 공기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기압값이 0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기압이 높이 올라가면 작아지니까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가 무엇이 있을까? 기압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다. 높은 곳, 고산지대나 비행기의 안, 물론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아닙니다. 안에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먼저 과자 봉투가 이거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167페이지에 과자 봉투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의 끓는 온도는 압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으면 높은 온도에서 끓는데 기압이 낮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압을 토리첼리 시험 때문에 수온기압계로 측정할 수도 있고 기압을 측정하는 기압계는 토리첼리 시험을 베이스로 한 수온기압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공 상자를 만들어서 눌리는 것을 확인하는 아네로이드 기압계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소개 역시 167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압을 지금 왜 배웠냐면 바람이 부는 이유를 배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기압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분다. 그러면 과연 기압 차이는 실제로 우리들 현상, 지구 상황에서 어떨 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두 모델을 살펴볼 거예요. 어떤 모델이냐? 먼저 해가 비치는 낮 시간에 바다와 육지를 비교해 볼 거예요. 육지는 모래나 돌 등으로 되어 있고요. 모래나 돌 등은 비열이 일반적인 고체 물질로 약간 작은 편이지만 바다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은 비열이 1로서 매우 큰 물질이죠. 비열이 크니까 얘는 햇빛을 받아서 온도가 예를 들어서 15도에서 시작하고 15도에서 시작한다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16도로 올라가도 얘는 15.1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20도가 되더라도 얘는 15.4도 내지 5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계속 뜨거워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차가워지겠죠. 뜨거운 공기는 상승한다고 배웠고요. 상승한 공기가 육지 쪽에서 다 상승을 하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겠죠. 왜냐? 상승을 하면 공기가 누르고 있는데 상승을 하니까 압력이 낮아지고 상승하는 공기를 메우기 위해서 바다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람을 해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풍은 결론적으로 상층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기가 순환하게 돼요.
그래서 바다 쪽에서는 하강 기류가 생기고 육지 쪽에서는 상승 기류가 생겨서 이렇게 순환하는 형상, 이게 바로 낮 시간에 일어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밤에는 어떻게 될까요? 밤에는 역시 온도가 떨어지겠죠.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를 들어서 비열이 큽니다. 온도가 기껏 올라가서 여기서 16도까지 되었고요. 얘도 찍어서 16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16도 같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갈 거고 여기도 복사 에너지가 나가겠지만 얘는 비열이 크니까 15.9도로 떨어질 때 얘는 15도로 떨어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얘가 10도로 떨어질 때 얘는 15.5도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하니까 이번엔 이렇게 상승을 하겠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이런 식으로 도는 순환 코스가 생기고 육지에서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분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육풍이라고 합니다. 이 메커니즘이 169페이지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적으로 이해를 해가면 또 바다 쪽은 비열이 커서 천천히 온도가 작게 변하고 육지는 비열이 작아서 온도가 빨리 변한다 라고 해서 숫자를 몇 번만 적어봐도 쉽게 육풍과 해풍을 이해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육풍과 해풍만 이렇게 생겨나느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더라도 우리나라 주변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볼 때 이쪽은 바다고요. 이쪽은 육지예요. 여름철이 되면 여기는 뜨거워지겠죠. 여름철에. 물론 바다도 따뜻한 바다가 돼요. 하지만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아스팔트를 만지거나 운동장을 만져봐도 40도, 30도,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아스팔트는 더 뜨겁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전체가 아주 뜨거운 공기가 되니까 상승하는 공기가 생기고 온도도 매우 높습니다. 바다는 따뜻해져봤자 28도예요. 29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긴 더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계절풍이 불게 돼요. 그런데 여름철에 부는 계절풍의 방향을 살펴봤더니 남쪽과 동쪽에서 분다고 해서 남동 계절풍이 불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는 남동 계절풍이 불 것이고요. 겨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울은 이제 시베리아에서 오는 바람이고 겨울은 매우 춥죠. 여러분들은 송도에서 영하 10몇 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작년 1월달이나 아니면 올해 1월달도 매우 추웠습니다. 영하 15도, 영하 20도 이렇게 떨어지고 바다도 차가워요. 찬바다지만 서해가 차가워져도 한 4, 5도 아마 바닷물 한 10도 정도밖에 안 떨어질 겁니다. 남해는 그나마 따뜻하죠. 21도. 낮아봤자 20도입니다. 그러면 엄청 따뜻한 거고 상대적으로 매우 추운 거죠. 그래서 여기가 상승을 하겠고요. 바람은 이렇게 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북서 계절풍이 불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169페이지에 오른쪽에 좀 더 자세히로 계절풍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바람이 부는 것은 기압 차이고 이 기압 차이 중에서 일기압을 알기 위해서 토리치 실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기압과 저기압, 그 다음에 육풍과 해풍, 그 다음에 계절풍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